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 역사의 달인 이재령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한국사를 끝내고요, 세계사로 들어가는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동안 이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세계사 하면 더욱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일단 이름이 어렵거든. 우리나라 동양식의 그런 이름이 아니잖아. 일단 이름이 막 길고, 막 서양식으로 막 말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냐,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거는요, 다 비법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서양사 같은 경우, 세계사 같은 경우, 여러 역사 같은 경우는요, 한국사보다 인과관계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단원이죠. 산업사회와 국민국가의 형성.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거냐? 시기상으로 보자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의 역사를 공부할 거냐? 바로 서양의 역사를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양은 유럽과 그리고 아메리카 지역을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다른 소리 하면 제가 보통 만화나 또는 영상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시간에는 개념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국사 시간에도 하긴 했는데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혹시나 이 개념 너무 어려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등장할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공화제,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이런 거 기억나냐고요? 안 나? 한국사 때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거를 구분짓는 거, 이거를 분류하는 방법은요, 힘이에요. 파워. 오케이? 즉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요 공화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 명이 통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군주제 같은 경우는 왕이죠. 쉽게 말하면 이 왕이 그 나라를 대표해서 통치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보통 이제 한 명, 두 명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한 명이 통치를 하겠죠. 군주제 같은 경우는. 됐습니까? 그리고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는 뭐냐? 일단 이 전제군주제는요, 전제왕권 들었습니까? 힘을요, 이 왕이, 군주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왕의 힘이 엄청나게 센 것을 우리는 전제군주제라 그래요. 그래서 왕이 마음대로 정치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이런 게 바로 전제군주제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사도 봐도요, 이런 전제군주제 형태가 굉장히 쭉 지속이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입헌군주제는 뭐냐? 입헌군주제는 입각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입각하냐? 헌법에 입각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왕은 있지만 왕은 그 나라를 대표할 뿐이지 정치적인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데 얘는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 감 잡힙니까? 왕은 있지만 왕은 그냥 약간 좀 얼굴마담 이런 식이고요. 이제 정치를 주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어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선생님, 공화정, 입헌군주정, 공화제, 입헌군주제 뭐가 맞는 겁니까? 왜 이렇게 다 뒤에 달라요? 교과서마다 다릅니다. 헷갈려요. 딱딱 걸어가지고 헷갈려요.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뒤에 국자가 붙으면 뭘 것 같습니까? 공화국,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국가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정이 붙으면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뒤에 제가 붙으면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정체 이렇게 붙으면 공화정체 이렇게 붙으면 정치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줄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줄여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화제랑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영국의 시민혁명이 되겠습니다. 이 영국의 시민혁명을 줄이면 영국혁명이라고 부르고요. 이 영국혁명에는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이 들어가요. 어허, 이번 시간에는 청교도혁명과 이 명예혁명 요 두 가지만 딱 살펴볼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뭔가 이 두 가지의 혁명에 대한 구분이라든지 차이점이라든지 전개 과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을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이요, 진짜 막 공부하면서 이거 너무 헷갈려요, 막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차피 개념 정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할 때 막 쓰면서 막 하지 마요. 일단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어차피 이제 개념 정리 다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청교도 혁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종교개혁 기억납니까? 그 중에서도 국왕 중심의 국교회. 이 국교가 이제 성공회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국교회랑 대립한 게 바로 칼뱅파였어요. 오케이? 이 칼뱅파 신교도들이 청교도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진 건데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이 칼뱅파는요, 뭡니까? 이 청교도는 개인의 이제 사적인 이익을 인정합니다. 오케이? 뭐 사유 재산을 축적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파가 바로 칼뱅파였단 말이야. 그래서요, 요 청교도 혁명도요, 요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의회에서 이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 물론 이해가 안 날 거야. 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배경은요, 의회 정치가 이제 발전합니다. 그리고요, 젠트리와 상공시민 계층이 의회를 주도하게 되는데 여기에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즉, 의회에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젠트리는 뭐냐? 여러분들 젠틀맨, mother, father, 젠틀맨 들어왔습니까? 그 젠틀맨의 원이 되는 게 바로 이 젠트리예요. 이 젠트리는요, 자영농과, 오케이? 자영농은 뭔지 알죠? 자기 땅 농사 짓는 사람이 자영농이잖아요. 오케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땅을 농사 짓는 사람이 자영농인데 이 자영농과 귀족 사이의 가운데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젠틀이야. 그러면 이들은 땅을 가진 지주로서 물론 귀족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젠트리와 이 시민 계층이 의회를 주도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청교도 혁명은요. 됐습니까? 이 의회에 청교도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왜 청교도를 믿었을까? 아까 말했던 겁니다. 이 청교도는 개인의 이익, 재산 축적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며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종교 아닙니까? 이 종교면 약간 좀 그 종교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재산을 좀 버리고 뭐 스님 같은 경우는 막 산에 올라가서 막 수행하고 약간 소박한 뭔가 그런 것을 꿈꿨다면 인정한 거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의회에 이 청교도를 믿는 젠트리와 시민계층이 많이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잖아요. 개인의 이익을 또 이제 하니까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원인은 바로 뭐냐면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전제정치 때문입니다. 전제정치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뭡니까? 왕이요,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게 전제정치라며. 이 제임스의 1세와 찰스 1세는요, 둘인 부자지간입니다. 오케이? 아빠와 이제 아들 관계인데 전제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왕은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청교도를 탄압하기 시작했고요.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를 한 겁니다. 과세가 뭡니까? 세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어허. 그러면 이 의회는, 이 청교도를 믿는 사람이 많은 이 의회는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겠죠. 오케이? 불만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합니다. 의회가요, 왕에게 권리청원을 제출합니다. 이 권리청원은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오케이? 왕은 의회의 도움 없이 체포나 구금을 할 수 없다. 요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뭐 좀 볼게요. 앞으로는 누구도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동의 없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증여, 대부, 강제, 헌금, 세금 및 그 밖의 부담을 지지 않으며 또한 그런 일을 강요받지 않을 것. 이걸 다 언제 외웁니까? 핵심은
의회 동의 없이 세금 걷지 마라. 이거예요. 누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의 답변하도록 출두 명령을 내거나 구속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을 받거나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되는 일이 없을 것. 감 잡히죠? 누구나 마음대로 의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체포할 수 없다. 오호.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근데 하도 이제 여기서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빗발치다 보니까 당시 왕이었던 찰스 1세는요. 요것을 승인합니다. 승인해요. 아, 알았어. 이렇게 할게. 라고 하다가 얼마 뒤에 의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감 잡히죠? 받은 다음에 그래 그렇게 할게. 승인은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겠다.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동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의회를 해산시켜버려요. 대단하죠.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약간 좀 무력 그런 충돌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자세하게 또 들어가면 뭐 얘기 한번 해줄게요. 이 찰스 1세가요 승인했잖아. 그럼 이제 이 찰스 1세는 의회의 동의 있게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요.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봉기가 발생합니다. 막 반란, 막 이런 난들이 막 발생한 거야. 그러면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찰스 1세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의회를 불러 모았다는 거야. 나 세금 거둘게. 근데 안 된다 하면서 의회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의회를 해산한 겁니다. 그런 이제 내용이 있어요. 스토리가. 근데 여러분들은 줄기만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의회파와 왕당파가 서로 내전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의회파는 의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겠죠. 왕당파는 뭐겠습니까? 이 찰스 1세를 지지하는 세력들 아니야. 오케이? 의회를 해산시켜버렸으니까 여기에 또 이제 무력이라든지 약간 좀 충돌이 발생했다 보니까 이렇게 파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내전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이겼냐면 의회파가 이겨요. 됐습니까? 이 의회파를 이끌었던 사람이요 바로 크로멜입니다.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데 이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최종 결과로요 바로 국왕을 처형시키죠. 이 찰스 1세는 죽어요. 그리고 공화정이 수립이 됩니다. 아하! 공화정 우리 배웠죠? 여러 명에서 정치를 하게 됐구나. 요것이 청교도 혁명의 전개 과정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갈게요. 의회가 건리청원을 제출했다고요. 오케이? 제출하니까 그래! 당시 왕이었던 찰스 1세는 일단 받아들인 다음에 뒤에 아예 의회를 해산시켜버리죠. 그러면 의회는 어이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왕을 지지하는 세력과 의회를 지지하는 세력이 서로 내전이 발생했다고요. 오케이? 왕을 지지하는 세력이 바로 왕당파고요. 왕당. 오케이? 그리고 의회파는 의회를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의회를 지지하고 의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크로멜이란 말이야. 오케이? 이 크로멜이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고 국왕은 처형시키고 공화정이 수립이 됐다. 이게 핵심 키워드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크로멜이 이끄는 이 의회 정치가 이제 쭉 갈 거 아닙니까? 근데요, 약간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크로멜 뭔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름이 어려워서 이제 이 서양사는 또 세계사는 굉장히 힘들다면서요. 그죠? 근데 이거는요 연상기법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들이요 요 세계사 공부할 때 연상기법을 했습니다. 어떤 연상을 했냐면 크롬 알아요? 여러분들 이제 크롬 쓰지 않습니까? 이 크롬이요 이제 그 익스플로러 인터넷 말하는 거야. 컴퓨터 크롬을 이제 쓰다가 처음에 굉장히 빨라요.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막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뭐 동영상 재생이라든지 막 익스플로러는 되는데 이 크롬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이 크롬 왜 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데 뭔가 일상생활에 이렇게 연상을 시키면 약간 좀 암기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크로멜은 초창기에 좀 잘하다가 나중에 이제 독재로 가요. 독재로. 오케이? 초창기에는 항해법을 제정합니다. 이 항해법은 뭔가 항해한다. 뭔가 이 바다랑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이건 뭐냐면요. 당시 이 영국이요. 이제 가지고 있었던 뭐 바다라든지 그리고 영국이 또 가지고 있었던 이 식민지. 오케이? 이 식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드나드는 배는 다 영국 배 아니면 이 식민지의 배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항해법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바다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들의 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을 거 아니야 배들이. 그죠? 근데 영국 배랑 그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식민지 배
오케이? 식민지 국가의 그 배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물건을 운송할 때 그 물건의 생산지, 원산지인 국가와 그리고 영국 배만 이제 항해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이걸 왜 했냐면 당시 이 바다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뭐 지배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경제적으로 중개업력을 통해서 굉장히 뜨고 있었던 짱짱 국가가 바로 네덜란드였거든. 오케이? 이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해서요, 이 크로멜이 항해법을 지정한 거예요.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케이? 뭐 업적을 잃었어요. 근데 엄격한 독재 정치를 합니다. 특히 이 크로멜은 종교가 뭐겠습니까? 종교가 뭐야? 너무 쉽지. 청교도일 거 아니야. 맞잖아. 이 청교도인데, 이 청교도에서 이제 약간 좀 금욕을 중요시해요. 청교도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술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약간 좀 청교도적인 이런 거를 막 강요합니다.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거야. 특히 극장을 못 가게 했어요. 축구도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놀지 마라. 감 잡힙니까? 약간 이런 엄격한 그 통제,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이 독재 정치를 했던 사람이 바로 크로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인터넷의 크롬도 처음에는 날 데려가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익스플로러 씁니다. 저는요. 자, 이 크롬에서요 다시 왕정이 부활됩니다. 요 순서, 요 전개 과정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의회가 이렇게 이겨가지고 뭔가 의회 중심으로 돌아가나 했는데, 이 크롬멜 죽고 나서, 크롬멜이 독재정을 하다가 크롬멜 죽고 나서 다시 왕정이 부활하는구나. 오케이? 요 정도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청교도혁명은 요게 끝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뭐 남았습니까? 명예혁명 남았죠? 명예혁명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명예혁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예혁명은요,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이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방금까지 했던 게 뭡니까? 크로멜이요. 이 크롬웰이 항해법 제정하고 독재 정치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크로멜이요, 죽고요. 그리고 전제 정치가 부활된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왕정으로 복귀했다는 거야. 요때 왕이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인데, 선생님, 이거 아까 찰스, 제임스 들어본 것 같은데요? 당연히 들어봤겠죠? 근데 그때는 1세입니다. 영국의 왕들이요. 이게 참 그래요. 찰스, 제임스 아니면 헨리, 뭐 이런 것들밖에 없거든. 뭐 엘리자베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순서를 기억해두면 좋죠. 찰스 1세, 제임스 1세, 얘네는 첫 번째 사건, 청교도혁명이구나. 오케이? 이제 명예혁명 두 번째 사건이니까 2세가 나와야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제정치가 다시 부활이 되는데요. 이 의회가요, 제임스 2세를 폐위시켜버려요. 왜 폐위시켜버렸냐면, 당시 이 제임스 2세는 뭘 믿었냐? 바로 카톨릭을 믿었습니다. 카톨릭.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교라고 해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성당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약간 좀 성당이랑 뭐 비슷하지만 다른 게 바로 뭡니까? 기독교죠? 그걸 개신교라고 또 부르는 거예요. 교회죠. 개신교, 우리가 그냥 흔히 부르는. 자, 이 개신교는 신교입니다. 요 개신교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야? 청교도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청교도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도 이제 말했다시피 의회에는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맞잖아. 근데 제임스 2세가 카톨릭식으로 나가고요. 카톨릭을 신봉하고 이 카톨릭 믿었던 에스파냐랑 막 교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의회는 위압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2세를 폐위시켜버려요. 이 제임스 2세의 딸이 있습니다. 딸이 바로 메리예요. 메리. 오케이? 이 메리가 있는데 이 메리의 남편이요, 네덜란드 살았던 윌리엄입니다. 오케이? 윌리엄한테 연락을 합니다. 지금 이 의회에서 당신을 왕으로 초대하고 싶다. 응? 올 생각 없냐? 하면서 이 윌리엄이 와서, 메리와 윌리엄이 서로 부부잖아요. 그죠? 이 부부가 공동 왕으로 추대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권리장전을 제출하고 승인합니다.
권리, 선생님 아까 기억나는데 그 권리 뭐죠? 청원이었었죠? 이번에는 장전이에요. 자, 권리 청원과 장전을 구분하는 비법은요,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위법이다. 오케이? 국왕은 의회 승인 없이 의회가 승인하는 것보다 장기간에 걸쳐 또 의회가 승인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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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파악됐어요? 만약에 사료가 딱 나왔어. 시험 문제. 근데 위법이 있다. 그러면 장전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 둘 다 뭡니까? 일단 왕의 힘을 억누르는 거 아니야. 다 이 과정 내용이요. 맞잖아요. 왕의 힘을 다 억누르고 있지만 위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장전이다. 됐습니까? 권리 장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입헌군주정이 확립이 된 거예요. 아까 청교도 혁명의 결과로 공화정이 수립이 됐었죠? 근데 명예혁명의 결과로는요, 입헌군주정이 확립이 된 겁니다. 오호! 왕은 있지만 군림하지 않는다. 감 잡힙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내각 책임제가 자리 잡으면서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요. 이 내각 책임제는 뭐냐면, 같은 말로,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건 뭐냐면요. 입헌군주정이 왕은 있지만 정치는 왕이 안 하고, 이제 뭐 의회에서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의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잖아요? 내각 책임제는 의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당이 있는데 다수를 차지하는 당이 정치를 주도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바로 내각 책임제예요. 됐습니까? 같은 말로 의원 내각제. 아하, 의회에서 주도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그 당이 있으면 그 당에서 주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도 영국은 이런 체제죠. 영국은 왕이 있잖아요. 그죠? 왕이 있지만 이 왕이 권력을 막 휘두르지 못합니다. 오케이? 왕은 그냥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고 정치는 의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구나 라고 하면 명예혁명도 끝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정리로 들어가 봅시다. 네, 자, 이번 시간에 영국의 시민혁명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구분은 청교도혁명과 뭐 배웠습니까? 명예혁명을 살펴봤습니다. 배경은 다 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공통점이죠? 국왕의 전제정치 때문에 요 두 가지 혁명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먼저 청교도혁명부터 가볼게요. 자, 권리청원을 제출했죠. 뭡니까? 의회에 동의 없이 세금을 걷지 마라. 당시 국왕이 누구였어요? 찰스 1세였습니다. 찰스 1세요. 됐습니까? 찰스 1세가 세금을 막 거들라 그러니까 세금 마음대로 걷지 마세요. 이렇게 권리청원을 제출했고요. 이 과정에서 찰스 1세가 의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파와 왕당파가 서로 대립을 하게 되고요. 의회파가 승리하게 되죠. 올리버 크로멜이 이제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찰스 1세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크로멜이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 크로멜 하나 더 기억해둬야 되는 게 뭡니까? 항해법 제정했고요. 항해법 제정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엄격한 청교도식의 이 생활을 강요했다는 거 아니야. 극장 가지 마. 뭐 이런 식의. 오케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선생님도요.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장로교, 이 교회마다 이 장로교, 뭐 장로회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응? 근데 이 장로가 굉장히 약간 좀 청교도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요일날 가게에서 뭐 사 먹지 말라 이런 것을 좀 강요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크로멜도 막 그랬다는 거죠. 뭐 이건 몰라도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독재 정치를 하다 보니까 독재 정치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하나 더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당시 이 크로멜이 이제 어느 자리에 올랐냐면 당연히 왕은 될 수가 없죠. 그죠? 왕은 될 수가 없고요. 호국경이라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호국경. 오케이? 요것도 하나 키워드로 하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국경이라는 자리. 뭔가 이제 이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왕은 아니지만 됐습니다. 자, 그 결과 청교도혁명의 결과 공화정이 수립됐다는 거. 오케이? 비교를 하시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명예혁명 넘어가면요. 제임스 2세를 이제 축출하게 되죠. 오케이? 왜? 카톨릭 믿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권리장전이 승인된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는 뭐라고요? 위법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장전이에요. 즉 여러분들이요, 요 청원, 명예혁명의 청원과 장전을 이제 기억해 두는 방법은, 이 권리청원 같은 경우는 청원이 뭡니까? 원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청구한다. 뭔가 청하면서 원한다. 이런 느낌의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기 바랬고요. 장전은 장전했다. 위법이다 하면 너 법 어긴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면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청원과 장전. 뭔가 이제 초청이니까 이제 청하고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장전!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의회 중심의 정치. 자, 명예혁명의 결과 입헌군주정이고요. 청교동맹의 결과 공화정 수립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요거 두 개. 자, 그리고 의회는 의회의 권한이 확대됐고요. 의회 중심의 민주정치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내각 책임제예요. 내각 책임제. 됐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고요. 요 순서는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체크 문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체크 문제 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시고 이런 식의 문제가 잘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파악해 두시라고 한 거예요. 물론 중요 사건만 나오겠죠. 1, 2 다 뭐 막 다 나오진 않았고요. 중요한 흐름을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1반은 뭘 것 같습니까? 뭔가 이 청교도혁명이니까 청교도혁명과 관련된 거 찾으면 되겠네요. 권리청원. 됐죠? 청하고 원한다. 첫 번째.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 우회파 왕당파 이런 얘기도 없고, 그죠? 크로멜의 독재정치. 요게 이제 두 번째 되겠네요. 됐습니까? 의회가 승리했구나.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바로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명예혁명의 결과로 입헌군주정이 확립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공화정이 수립됐다. 그러면 문제. 어디 들어가야 돼?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권리청원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 2번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정답은요. 바로 기역, 디귿, 리을, 니은이 되겠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찰스 1세네. 1세 하면 첫 번째 사건이니까 뭐야? 청교도혁명이네. 됐습니까? 뭘 제출합니까? 이 청교도혁명은 그렇지. 청하고 원하니까 권리 청원을 제출했구나. 오케이. 그러면서 뭔가 의회파와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가 서로 내전이 발생하면서 싸웠구나. 이게 무슨 혁명입니까? 그렇죠. 바로 청교도혁명입니다. 됐습니까? 싸웠으니까. 이 청교도혁명의 결과가 뭐였더라? 결과 뭡니까? 공화정이 수립됐구나.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청교도혁명 끝났네. 됐습니까? 그러다가 요 중간에 이제 크로멜이 호국경되고 독재정치하고 항해법 제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왕정으로 부활했죠. 왜? 크로멜이 죽었으니까요. 오케이, 크로멜 죽고 나서 왕정이 다시 부활합니다. 오케이, 제임스 2세가 통치합니다. 제임스 2세 두 번째 사건이네요. 그죠? 자, 이 제임스 2세가 통치하면서 약간 좀 카톨릭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았다 했죠? 그러면서 뭐가 발생합니까? 명예혁명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명예혁명에서 뭐가 승인돼요? 그렇죠. 권리 장전. 오케이? 장전이 승인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로 뭐가 확립됩니까? 그렇죠. 바로 입헌군주정이 확립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순서 어느 정도 파악됐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만약에 선생님 아직 헷갈린데요? 라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선생님 이해가 안 되네요. 선생님 이거 좀 더 궁금한데요. 이런 학생들은요 언제든지 오픈톡에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또 댓글 딱 깔끔하게 또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으셨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